유언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첫째, 전에 설명드렸듯이 유언은 법에서 정한 5가지 중에 하나로 해야 하고 그 방식이 어긋나면 무효가 됩니다. 유언의 5가지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자필증서, 녹음유언, 공증유언, 비밀증서, 구수증서. 둘째, 유언은 본인이 스스로 해야 하고 대리로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법률 행위가 대리가 가능한 것과는 다르지요. 셋째, 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정해져 있습니다. 즉, 유증, 상속재산 분할, 인지, 즉 내 자식임을 인정하는 것, 신탁, 재단법인 설립 등입니다. 이런 것은 아니고 가족들 간에 화목하게 살아라. 이런 것은 유훈, 즉 윤리적 도덕적인 것으로 유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넷째, 유언이 여러 번 있었다면 마지막 유언이 유효합니다. 정년퇴직 법관이 있을까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그러나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밑에 기수가 고등부장 승진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법복을 벗고 변호사를 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평생 법관제가 정착되고 변호사 수가 대폭으로 증가하면서 법관을 마치고 변호사를 해도 경제적으로 큰 부를 축적하리라는 기대가 옅어진 점도 정년퇴직자가 늘어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초임 때, 즉 30년 전만 해도 퇴직하는 부장판사, 평판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모시던 부장님들도 많이 개업을 하셨지요. 사실 한창 일할 때 퇴직을 하던 관행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저도 한 20년 전에 태어나서 변호사를 했으면 강남에 빌딩 한 채는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아무런 절차 없이 상속인들에게 이전되고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상속재산은 공유가 됩니다. 공유라 함은 재산에 대해 2인 이상이 지분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꼭 상속의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중요한 재산, 즉 집에 대해서 부부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의 재산을 공유하고 있으면 불편하게 되니까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들의 공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상속재산 분할 분쟁은 법원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절차가 상속재산 분할 심판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입니다. 다만 금전채권이나 금전채무와 같이 가분채권, 가분채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좀 어려운 논리입니다만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가분채권, 가분채무는 말 그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과 같이 금액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을 가분채권이라고 합니다. 은행 예금이 2억 원이 있었는데 상속인이 아들들 2명이 있었다고 하면 각 1억 원씩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금전채권도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대상으로 판단해주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즉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입니다. 분할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물로, 즉 한 사람은 토지, 다른 사람은 아파트, 다른 사람은 주식을 가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지분별로 소유하는 것, 예를 들어 토지, 아파트, 주식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상속 지분별로 가지는 것도 가능하고요. 한 사람이 다 가지고 대금으로 정산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서 해야 합니다. 다만 꼭 한 자리에 모여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한 사람이 만든 안을 가지고 다니면서 순차적으로 전원의 승낙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은 협의서를 만들고 거기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겠지요. 상속재산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상속재산 취득의 공평, 평등을 꾀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시가 아닌 상속재산 분할시를 기준으로 합니다.